엄마, 왜 우리 엄마만 청소부야? 미안해. 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엄마 보고 다 비웃어. 그날 45세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며 몰래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5년 후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0년 후 정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15년 후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병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신임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청소부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새벽 5시 다른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때 박미선 씨는 이미 병원 지하 청소 도구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0평생 배움이라곤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도 없이 빚만 남긴 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두 딸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청소, 밤에는 식당 설거지,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담당한 구역은 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매일 밤 그곳을 걸레질하며 그녀가 목격한 것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어떤 날은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환자들의 눈물을, 어떤 날은 끝내 깨어나지 못한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간호사들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하지만 곧바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45세, 초등학교 졸업, 청소부, 이 세 단어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전환점은 1999년 봄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쾅 닫더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 친구들은 다들 의사, 변호사, 회사원이 라고 했는데 난 청소부라고 말 못했어. 그냥 병원에서 일하신다고만 했어. 그 순간 박미선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겪어야 하는 상처가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부끄러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말끝을 흐리는 딸을 안으며 박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딸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45세에 학력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청소를 하던 중 간호사 휴게실에 놓인 의학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책이었지만 이날따라 손이 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한글과 한자, 영어가 뒤섞인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변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는 대신 병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학 용어집부터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이미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들이었지만 정확한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수진이보다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자를 찾아보고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고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미선 씨,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차라리 쉬어. 아줌마, 청소부가 의학책 본다고 의사 되나? 비웃음과 조롱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그날 밤 눈물이 자신을 향한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검정고시 원서를 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45세 아줌마가 10대 아이들과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시험은 참담했습니다. 수학 문제는 반도 이해하지 못했고 영어는 알파벳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젠 딸이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참고서를 엄마에게 빌려줬고 저녁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가르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엄마와 딸의 역할이 바뀌어 갔습니다. 2000년 봄 2번째 도전. 이번엔 합격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아든 날, 박미선 씨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받은 첫 번째 학력 인정서였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그리고 밤 12시까지 공부.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동료들이 하나둘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대단해요. 나도 저 나이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줌마, 오늘 야식 사다 놨어요. 힘내세요.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지은 간호사는 자신의 오래된 간호학 교재를 박미선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간호조무사 자격증 준비해 보시는 건 어때요? 고졸학력이면 시험 볼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 그녀에게는 꿈 같은 단어였습니다. 청소부에서 의료인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해온 그녀였습니다. 2001년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이제 47세가 된 박미선 씨는 드디어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비 150만 원, 6개월치 월급을 모아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학원 첫날 그녀는 유일한 40대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가장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약물의 부작용은 왜 이렇게 나타나나요? 때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젊은 학생들이 놀러가는 주말에도 그녀는 학원 자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시험 날이 왔습니다. 2002년 3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장에 들어서는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4년간의 공부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모두 이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한 문제씩 풀어나갔습니다. 기초의학, 보건간호, 공중보건학. 밤새 외웠던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합격 발표. 인터넷으로 수험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을 때 박미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8세, 청소부에서 의료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의료인이라고. 2002년 9월 박미선 씨는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재입사했습니다. 4년 전까지 걸레를 들고 청소하던 그 복도를 이제는 환자 차트를 들고 걸었습니다. 같은 장소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이제는 환자나 보호자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하며 배웠던 병원의 모든 구조, 각 진료과의 특성, 환자들의 동선, 그 모든 것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환자들과의 소통에서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청소부 시절 밤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길은 더 따뜻했고 말은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아저씨, 통증 부위는 어디세요? 제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릴게요. 환자들은 점점 그녀를 찾았습니다. 다른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박미선 조무사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정규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50세를 앞둔 나이에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 됐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그 나이에 대학 가서 20대들이랑 공부한다고? 무리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 도착한다는 것을. 2004년 49세의 나이에 박미선 씨는 사이버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라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둘째 딸 민지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로그인하는 거야. 강의 들을 때는 이 버튼 누르면 돼. 이번엔 딸이 엄마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학 수업은 간호조무사 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고등학교 과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녀에게는 외계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과제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실습을 나갔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커리큘럼을 50대 아줌마가 해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실습이었습니다. 20대 학생들과 함께 병원 실습을 나가면 지도 간호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인데 간호학과 학생이세요? 때로는 환자들이 그녀를 간호사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되었지만 박미선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 그녀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늦게 낸 적도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학점은 4.3 만점에 4.1,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2008년 53세의 나이에 박미선 씨는 간호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그녀는 두 딸과 함께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 간호사 국가시험.
이번에도 합격. 드디어 정식 간호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간호조무사를 거쳐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같은 병원에 정식 간호사로 재입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환자실 배치를 자원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바쁜 부서. 하지만 그녀는 청소부 시절부터 그곳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박미선 간호사의 평판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2번, 3번 확인하는 것을 그녀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환자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60대 남성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를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파형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주치의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주치의가 달려와 확인한 결과 조기에 심근경색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이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2일 이후 의사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간호사, 역시 예리하네요. 나보다 환자를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간호사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박미선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선배님, 이 환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님, 이 처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그녀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청소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한 모든 것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2012년 57세 박미선 간호사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원 진학, 간호학 석사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하게 일하셔도 되는데 석사까지 필요해요? 충분히 인정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대학원 생활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연구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5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 그녀의 석사 논문 주제는 저학력 의료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와 교육 욕구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논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학회에서도 발표했습니다. 2015년 60세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명함에는 박미선 간호사 석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7년 전 청소부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사 졸업 후 병원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간호교육팀 팀장 자리, 신입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교육팀장으로서 박미선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저학력 의료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교육 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부에서 간호사까지 그 17년의 여정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고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교육 프로그램은 병원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입 간호사들의 조기 이직률이 30% 감소했습니다. 간호 서비스 만족도도 올랐습니다. 병원 경영진도 그녀의 역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62세 병원 이사회에서
그녀를 간호부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간호부장, 병원 내 모든 간호 인력을 총괄하는 자리.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박사 학위까지 가진 20년 경력의 간호사. 누가 봐도 경쟁자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만장일치로 박미선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만이 가진 진정성과 현장 경험. 간호부장이 된 박미선은 병원을 변화시켰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교육 시스템 혁신, 환자 중심 케어 강화. 그녀가 청소부 시절부터 봐왔던 병원의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병원 내 모든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청소 직원들, 시설 관리 직원들, 환자 이송 직원들, 그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이런 태도는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올랐고 이직률이 줄었고 병원의 평판도 높아졌습니다. 2019년 64세 박미선 간호부장의 성과는 이미 의료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해 가을 병원 이사장이 정년을 맞아 퇴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야 하는 시기. 이사회는 여러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 대형 병원 경영자, 의학계 원로. 하지만 이사회의 결론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미선 간호부장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부 출신인데요. 의사도 아니고 경영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사회의 의견은 확고했습니다. 박 부장님만큼 이 병원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부터 옥상까지, 청소부부터 의사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분입니다. 2020년 1월 이사회 최종 회의, 만장일치, 박미선 신임 이사장 선임, 취임식 날 그녀는 연단에 섰습니다. 20년 전 걸레를 들고 청소하던 그 복도를 지나 이제는 병원 전체를 이끄는 이사장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취임사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지하 청소 도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45세, 초등학교 졸업, 청소부, 그것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약속드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병원의 모든 구성원을 환자부터 청소 직원까지 한 명 한 명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 간호조무사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박미선 이사장이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취임 후 박미선의 경영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모두의 목소리 프로그램. 병원 내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매달 이사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청소 직원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환자 이송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간호조무사님들,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소통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청소 도구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직원 휴게실이 개선되었고, 야간 근무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두 번째 기회 장학 프로그램. 학력이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간호사가 석사로, 행정 직원이 병원 경영 전문가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들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해에 15명이 지원했고 모두 선발되었습니다. 병원이 학비를 지원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줬습니다. 5년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명 이상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환자 중심 케어 혁신. 박미선 이사장은 청소부 시절부터 환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병실 환경 개선, 식사 메뉴 다양화, 보호자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 강화, 의사들에게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했고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15% 높아졌습니다. 병원 재방문율이 상승했습니다. 의료사고는 50% 감소했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박미선 이사장의 병원은 대한민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경영 효율성, 직원 만족도, 사회 공헌도 모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박미선 이사장은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의 모든 구성원, 특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박미선 이사장은 병원 지하 청소 도구실을 찾아갔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일하던 그곳,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45세 청소부였던 자신이 65세 이사장이 된 자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박미선 이사장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병원에 출근합니다. 이사장실에 앉아 있기보다는 병원 곳곳을 직접 걸어다니며 현장을 확인합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외래, 그리고 지하 청소 도구실까지. 특히 새로 입사한 청소 직원들을 보면 꼭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힘들지요? 저도 여기서 일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병원에서는 청소 직원에서 시작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박미선 이사장이 만든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올해 초 한 방송국에서 박미선 이사장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이사장까지 박미선의 기적 같은 20년. 방송 후 그녀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50대인데 공부 시작해도 될까요? 학력이 낮아서 포기했는데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박미선 이사장은 가능한 모든 연락에 답장을 보냅니다. 자신이 받았던 작은 격려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두 딸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딸 수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둘째 민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딸 모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사람을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중학교 때 창피했던 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엄마가 청소부인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박미선 이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밤, 방에서 울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오늘의 미소가 되었습니다. 민지도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배웠어요. 시작이 끝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 그걸 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박미선 이사장은 두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집도 많은 돈도 아닌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최근 박미선 이사장은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45세 청소부에서 시작하다. 자신의 20년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용기의 기록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때로는 반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학력은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45세에 시작해서 65세의 이사장이 되었다면 당신은 몇 살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바꾸기에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20년 후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책 출간 후 박미선 이사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다닙니다. 대학교, 기업,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박미선 이사장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한 강연에서 50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고졸이고 지금 식당에서 일해요. 두 아이 키우느라 제 꿈은 다 접었어요. 근데 이사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박미선 이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실패가 두렵다는 건 당연해요. 저도 매 순간 두려웠어요. 검정고시 첫 시험 불합격했을 때, 대학 입학 때 매번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도전해서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도전조차 안 하면 평생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게 돼요. 지금 50대시면 30년은 더 사실 거예요. 그 30년을 후회하며 살 건가요? 아니면 도전하며 살 건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건 도전하는 삶이 훨씬 의미 있다는 거예요. 강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 이사장의 영향력은 이제 병원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녀를 평생 교육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최근에는 박미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40대 싱글맘, 50대 이혼남, 6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날 박미선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선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제가 먼저 걸어봤어요. 힘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함께 가요. 실제로 그녀는 모든 장학생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하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첫 장학생 중 85명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고졸 검정고시, 대학 입학. 각자의 목표는 달랐지만 모두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졸업식 날 한 60대 할머니가 박미선 이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62살의 첫 자격증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워요. 박미선 이사장은 그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설렘,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할머니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2024년 박미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의료 발전과 평생 교육 증진에 기여한 공로. 수상식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미선 이사장님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이, 학력, 출신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노력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성공을 만든다는 것. 이사장님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희망을 준 분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석에는 그녀의 두 딸, 병원 직원들, 장학재단 학생들, 그리고 25년 전 함께 청소 일을 하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박미선 이사장은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마. 내가 지금 흘리는 땀, 눈물,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내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고. 현재 박미선 이사장은 69세입니다. 일반적인 은퇴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강연을 하고 주말에는 장학재단 학생들을 만납니다. 언제 쉬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왜 쉬어야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최근 박미선 이사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실버 에듀케이션 센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심지어 대학 강의까지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45세에 시작했지만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인생은 죽기 전까지 계속되잖아요. 센터 개관 첫날 80명의 어르신이 등록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분은 78세, 평생 한글을 못 읽어서 이제라도 배우고 싶다는 할머니였습니다. 박미선 이사장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시작해요. 제가 45세에 초등학교 공부했던 것처럼 할머니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미선 이사장은 자신의 일기장을 폈습니다. 25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울었다. 엄마가 청소부라서 창피하다고.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결심했다. 바꿀 거다. 나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25년이 지났다. 청소부에서 이사장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이뤘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은 따로 있다. 나 자신을 증명한 것.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새벽마다 청소하던 그곳, 지금은 자신이 이끄는 그곳, 같은 건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 내일 아침도 그녀는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장학생들에게 답장을 쓸 것입니다. 69세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박미선 이사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청소부에서 이사장까지 걸어온 그 길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박미선 이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매일 한 걸음씩,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겨울, 박미선 이사장은 병원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두의 이야기. 병원의 모든 직원들, 청소부부터 의사까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박미선 이사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이 병원을 만들어요. 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행사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발표자는 젊은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23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병원에 취직한 청년. 저는 박미선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사장님이 45세에 시작하셨다면 저는 23세에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미선 이사장은 그 청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시작이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두 번째 발표자는 40대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박 이사장님이 간호교육팀장일 때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성장입니다. 그 말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환자였다가 이 병원에 취직한 사람, 박미선 재단 장학생, 병원 행정 직원, 의사, 심지어 환자 보호자까지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박미선 이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것. 25년 전 청소부였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학력, 환경,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고 이 병원이 있고 서로가 있습니다. 함께 가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의 감동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박미선 이사장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 곳. 그녀는 그곳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45세 청소부, 두 딸을 키우기 위해 하루 16시간 일하던 그때, 검정고시 준비하며 밤새 책을 보던 그때, 간호조무사 시험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던 그때, 50대의 대학생이 되어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때, 60세의 간호부장이 되어 병원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그때, 그리고 65세 이사장이 된 그날,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을. 만약 2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럼요. 100번, 1000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불확실했지만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선 이사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병원 청소복을 입고 두 딸과 찍은 사진. 그때의 자신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 박미선 이사장, 69세, 청소부에서 이사장까지 20년.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든 여자.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직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 나이와 학력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업적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병원에 출근할 것입니다. 직원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돌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박미선, 청소부에서 이사장까지.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여정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체념에서 도전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20년 전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며 의학책을 몰래 보던 그 여자. 오늘 그 병원의 이사장으로 서 있는 그 여자. 같은 사람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 이것이 박미선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지만 기적이 아닌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20년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미선 이사장이 증명했으니까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바꾸기에 늦은 인생은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20년 후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감사합니다.